유명한 식당이잖아. 연포탕으로 맛있는 깡촌동의 유명한 연포탕 낙지 한마당. 연포탕하고 이거를 지금 낙지 청문회 돌솥밥으로 밥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주 기자입니다. 8월이 아니죠. 9월입니다. 9월 19일. 마침 날씨는 거의 8월 달에 무더운 폭염의 날씨가 느껴집니다. 오늘도 33도에서 36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후 늦게부터는 좀 비가 온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그 평년 기온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올 여름 그리고 이 가을 또 추석 연휴까지 너무너무 무더웠습니다. 그랬었죠. 이상 기온 현상들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좀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해주신 분 계시면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잘 안 되면 좀 다운되기도 하고 좀 격려를 좀 받아야지, 응원을 해줘야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구독 한번 안 하신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금리 이야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금리 계속 내린다 예측을 했었는데 저도 한 9월 정도 내릴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미 연준에서 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0.5% 내렸으니까 이것을 빅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렸다는 소리죠. 많이 내려가지고 올해 또 추가로 0.5% 그러니까 1% 포인트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미국 금리가 4.75에서 5% 이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 연말 또 내년 초까지는 조금 더 내려가는 기조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한국은행도 곧 내릴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5%에서 1.5% 격차로 줄어들면서 한국도 기준금리가 좀 떨어졌다, 내려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 기조가 이제 마무리됐다, 도장 종착점쯤 찍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 그러니까 한 50일 채 안 남았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나라 굉장히 좀 밀접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이 큰 나라이다 보니까 또 대통령 성향, 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트럼프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미국 선거 그 투표 그 결과를 보면 정치 구도라든가 지형을 보면 투표에서는 졌지만 이 대통령이 되는 게 공화당에 좀 유리하게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차이로 민주당이 이기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가 집권할 확률이 조금 높아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어디로 쓸지는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재밌는 관전 포인트 11월 이슈들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이제 초읽기 들어갔다. 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했었죠. 이제 그게 내수가 부진되는 그런 현상들, 자영업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죠. 소비 투자 모두 위축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되면 좀 경기가 좀 살아나고 이 부동산에 좀 대출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대출 금리도 떨어질 것이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소비가 조금 살아날 것이다. 투자가 좀 될 거다. 아파트, 지방 부동산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계 부채, 이 가계 대출, 부동산 리스크로 또 연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두 개의 시선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한 이 금리 이슈 저도 관심이 가고 있는데 미국 금리 0.5% 내렸다. 이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 들어보도록 할까요? 얼마 전 이제 서울 다녀오면서 이제 그 반포 한강을 주변으로 쭉 해서 이 반포 아크로가 쭉 보이더라고요. 말로만 들었던 아크로. 바로 옆에 레미안 브랜드 위에 원 베일이 여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국민 평형 34평을 기준으로 40억, 50억, 60억까지 나왔다. 60억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로얄동 로얄층이 되겠죠. 나머지는 40억, 50억 하는데 60억, 정말 땅값이 비싼 곳이고 또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입지 살고 싶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광주도 이제 아파트 좀 평당 분양가들죠. 3천만 원까지 나오고
고급 아파트도 뭐 등장하고 있죠. 예, 근데 뭐 대부분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추석 전까지는 사실 그 아파트 거래들이 좀 위축됐죠. 명절 전에 명절 탄다, 추석 탄다. 그래서 이제 가을 이사철이 시작됐습니다. 추석 이후 날씨도 좀 선선해지면 가을 이사철 맞아서 이사 수요들이 조금 나타날 것 같은데 이 광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 부동산 시장 그동안 얼어붙어 있고 침체돼 있고 다운을 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가 떨어졌죠. 0.5%이 B컷 한국은행도 금리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 관망세 다들 지켜보고 기다렸단 말이죠. 이 거래가 광주는 1월부터 5월 이렇게 집계를 보면 한 달 평균 그래도 뭐 100여 건씩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피부로 와닿는 큰 수치에 상승은 아니었는데 뭐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조금씩 올라가서 이게 팍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딱 보면 거래되는 아파트 이 대부분이 가격을 본다. 금매 수준의 가격, 저렴한 가격대 그걸 보고 기다리다 보면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리자 떨어진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하락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관심들이 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는 분들 실수요 계층에서도 조금 기다리는 광주도 보면 아파트 공급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사업을 비롯해서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막 여기저기 막 쏟아져 나오고 분양가도 엄청 신축 아파트 분양가 평당 2천만 원 가까이 2,500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선뜻 하고 싶어도 이게 좀 안 되는 또 금리는 또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데 관점이 이게 더 오를 건가 답보가 될 건가 떨어질 건가 오른다 계속 이 상태 유지한다 떨어질 건가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데 그거를 좀 예측하기 위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고기를 던져가지고 잡는 기술들이 필요한 건데 그 기술을 모르니까 그 타이밍을 잘 모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면서 집단지성 힘으로 그런 시장 정보들 보면서 내 타임 집은 좀 있어야 되죠. 의식주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집이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두 가지죠. 집이라는 게 샀을 때 가치가 하락해서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큰 게 첫 번째 같고 또 두 번째는 샀을 때 내가 집을 살면서 나중에 집값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 이 두 가지 인간의 욕망들이 교차되는 부분 그런 이제 접점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올해 매월 한 100여 건 정도의 이 아파트 매매는 좀 늘었습니다. 실제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금매 수준의 가격이다, 또 관망이다. 기다리면 내릴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기대들이 지금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사실 대출이 좀 나오신 분들이죠. 이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대출, 뭐 내 집 마련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여서 신축이라든가 준신축, 또 구축도 좀 괜찮은 곳, 뭐 입지 좋고 학교를 좀 끼고 있는 초품화 이사의 대부분들이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주부들이 많이 결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지들 가격이라든가 입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택 포인트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금 집값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서울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제 주변도 그렇고 뭐 부동산에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광주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광주는 이제 전세 뭐 이렇게 살고 집 모든 것 가진 돈 모두 털어서 서울의 부동산 똘똘한 집 한 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뭐 이제 그런 뭐 이야기들도 주변에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전세값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공급이 부족하죠. 이 대한민국 인구의 52%이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빌라, 전세 사기 이런 게 뻥뻥뻥 터졌죠. 그래서 아파트 좀 안전하다는 안전자산 아파트에 쏠리는 현상도 나온 것 같습니다. 통계를 살펴봤더니 이 서울 아파트 거주 비중, 이제 아파트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거주 비중, 비율이 44% 그리고 이제 빌라, 원룸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56%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차지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10명 중 한 4, 5명 정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광주 아파트는 전국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파트가 광주에 많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내 집이 어디다? 아파트다. 이게 거의 그냥 압도적인 차이죠. 여러분 집 어디 아파트 사시죠? 단독주택, 원룸, 투룸, 뭐 빌라 이런 거 사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광주는 되게 많고 이 빌라라 단독주택에서 사신 분들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거기 거주하시고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광주 이렇게 아파트가 좀 많죠. 많은데 이것도 구축이 좀 많아요.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 새로 진 아파트. 지금 요즘 아파트들은 진짜 버전업이 너무 됐죠. 이게 뭐 한 3세대 정도 아파트라고 하는데 예전에 30년 전에 살았던 아파트하고 지금 신축 아파트 비교하면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준신축 넘어서 거의 구축이 되어가네요.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도 이제 새 아파트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갈 정도로 여기 편의 시설이라든가 환경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새로 진 아파트 구경하면 또 달라요. 완전히 그 격세지감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한번 본 눈높이가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파트 신축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가 이제 아파트가 많은데 또 미분양이 지금 현재는 많아요. 미분양이 그 건설사들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죠. 이 영업 마케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건설사라든가 분양 쪽에서 나오는 계약률 그리고 미분양 수치는 믿을 게 못된 거죠. 믿을 수가 없다. 다들 뭐 줄이거나 또 과장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절대로 이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아주 나이브하고 순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걸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광주 지금 미분양이 한 1,400에서 1,300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는 거기 한 2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미분양이 지금 좀 많죠. 현재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공급이 많았으니까 미분양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신축 공급들 되고 있고 수요 있고 이제 금리 영향. 여기 이제 어디로 튈지는 모를 것 같은데 아마 금리도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튼 뭐 광주, 뭐 전남 지방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도권 지방 거의 지금은 양극화 체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시골 가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도 추석 되면 면대항 축구 대회를 했거든요. 축구 대표로 출전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그 축구하고 여기 솥단지 걸어놓고 이 밥에 뭐 같이 나눠 먹고 이제 그런 이제 멋도 있고 추억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졌어요. 뭐 노래장도 하고 뭐 지금 노래자랑 하는 데는 조금 있었지만 축구대 같은 그런 인프라 그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없어졌고 앞으로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시골 농촌의 모습들 이 추석 분위기 느꼈습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애들이 없죠. 저출산 결혼도 안 하는 지방 그쪽으로 이제 그 양극화 현상 심해지고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일극화 일극화 현상 극단적인 상황으로 좀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집값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있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속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당장 우리 집 아들만 보더라도 서울로 가겠다, 서울로 가야 된다, 여기 살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 작년에 2023년 1년 동안 이 11,000명이 순유출했습니다. 대부분 청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역을 떠났다는 소리인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한 달에 1,000명이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남은 더 많겠죠. 하루에 광주에서만 30명의 사람들이 광주 떠나서 서울로 갑니다. 30명. 30명이면 이게 아무튼 가구 수로도 보면 30명이면 한 가구, 1인 가구 뭐 이런 수출들이 빠져나가면서 인구 감소, 신호탄이 시작됐고 인구 유출 결국은 가구수 감소로 이어진다. 아파트 그리고 땅값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되면 광주가 지방이 망할 수도 있다. 국가가 지방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비대해지죠. 서울만 비대해져서 가분수로 살다 보면 결국은 나라의 경쟁력, 나라의 미래도 없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광주에서는 이 복합 쇼핑몰, 지하철, 공공안 이전, 의대 설치 같은 이런 이제 아젠다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뭐 첨단 산업들, AI 산업도 첨단 산업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뭐 새로운 또 택지지구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드는 게 다 결론은 도시 경쟁력이다. 지방 살아야 된다. 광주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돈이다. 돈. 재원을 얼마나 확보해서 밀어붙이고 리더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더라. 자, 끝 소식입니다. 이 광주 주상복합 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는데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최근 들어 많이 들어섰습니다. 주상복합이라는 건 말대로 이 상업시설과 이 주거 공간, 아파트죠. 아파트가 같이 합쳐진 그냥 1층, 2층, 3층은 상가, 그리고 아파트,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공급되는 형태의 이제 주거였는데, 광주도 많이 최근 들어서 들었는데, 문제는 뭐다?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면 1층, 2층, 3층, 1층도 좀 비어 있는데, 2층, 3층은 또 많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공실입니다.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불 꺼진 상가, 폐업.
그러면 주변의 상가들도 초토화됩니다. 이게 상가가 공급이 많아지니까 상가가 초토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용섭 시장 때 2019년도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상가 비중을 10%에서 15%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상가를 더 지어라. 예, 그래서 상가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업 주상복합이 더 많아진 거죠.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다. 이게 말대로 이제 공실되고 이 지역 상가가 같이 이제 안 좋아지는 자영업이 더 힘들어지고 초토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제 취지 자체는 이 주상복합 상업시설의 이제 의무 면적을 좀 높여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됐지만 역풍이 불어서 역작용으로 지역 경제, 지역 상권, 지역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강기정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이 경기 불황, 상가 공실이 증가하면서 일부 상가들이 초토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충장로라든가 전대공원 가면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다 임대고 폐업이고 상가 공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주상복합 대규모 주거단지 이 아파트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상가 비중을 다시 줄이겠다, 환원하겠다. 15%를 다시 10%로 줄이겠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뭐 여론들 듣고 이야기 듣고 자문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15%에서 10%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전이나 부산, 대구 등 광주와 비슷한 경제부 규모의 이런 지방 도시들도 지금 현재 10% 유지를 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가 공급 15% 너무 많습니다. 다 비어있고 공실이고 잘못했다 거기 분양받았다가 피눈물 흘리는 건물주도 많거든요. 너무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온라인 소비 패턴 변화되고 광주도 이제 복합 쇼핑몰 더 현대 신세계 막 들어서잖아요. 이 상가가 더 많아질 텐데 이게 인구가 늘어서고 활력이 좀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상가만 너무 많아지면 결국엔 도시 경쟁력, 지역 경쟁력도 위축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날씨도 더운데 추석 연휴 뭐 일하시고 또 복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또 내일 하루 지나면 또 연휴네요. 또 주말이니까 주말 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